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전자기하학원의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벡터 해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벡터 이제 좌표 궤들하고 이제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정기장에 대해서 정전기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기본이 되는 법칙이죠.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두 점전화 있죠, 그렇죠? 점전화가 있고 여기에 이 대전된 게 이제 플러스 Q라 그러고 그렇죠? 얘가 또 플러스 Q1이라 할게요. Q1이라 하고요. 플러스 Q2로 대전이 돼 있어요. 대전이 돼 있으면 이 점전화 사이의 힘인데 서로 이제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데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크기에 비해서 충분히 멀리, 그러니까 이 거리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거리가 만약 R이라고 그러면은 이 점전화의 크기 있죠. 크기가 얘보다 월등히 작은 경우에 우리가 대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작용한 힘,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Q1, Q2라고 하면은 Q1이 이제 Q2에 작용하는 힘, Q2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Q2에 의해서 Q1이 받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그렇죠? 이 Q1 때문에 Q2가 받는 힘, Q1에 의해 Q2가 이제 받는 힘이 있을 거, 그렇죠? 받는 힘이 있다, 그렇죠? 2니까는 이걸 F2라고 할거요 F2고 힘은 벡터죠, 그렇죠? 벡터가 될 거고, 그렇죠?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 대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Q1, Q2에 비례하고,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R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니까 비례상수 K가 있을 거고, 그렇죠? K가 있고, 그리고 얘가 벡터니까 방향이 있을 건데 단위 벡터인데 1에서 2로 향하는 단위 벡터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Q2에 의해서 에 의해 Q1이 받는 힘이니까 Q1이니까 F1 벡터라고 할게요. F1 벡터니까 F1은 똑같죠. 해도 K에 R 제곱에 Q1, Q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쓰면은 R은 어떻게 되냐면은 R은 이제 O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할게요. 1이니까 얘를 갖다 R1 벡터라고 그러고, 위치 벡터를 얘를 R2 벡터라고 하면은 일단 이것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요. A12 벡터는 어떻게, A12 벡터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어떻게 1에서 가는 이 벡터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는 2, 1 벡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부터 쓰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2 벡터입니다. 그렇죠? 이번 입자가 받는 힘이에요. 힘이니까 얘가 K에 R 제곱인데 이제 R이 이 벡터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Q1, Q2고 이 단위 벡터니까는 우리가 얘는 R2하고 R1 벡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떻게 되냐면 K에 R1, R2 벡터, 그렇죠? 여기 R1 벡터의 삼성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Q1, Q2 이렇게 되고요. Q1, Q2고, 그렇죠? 전하량이죠. Q1, Q2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벡터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F1을 구해보면 F1도 우리가 Q1이 있고 Q2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를 F1은 어떻게 되냐면은 F1은 Q2에 의해 그렇죠. Q1이 받는 힘이다 그렇죠. 받는 힘이니까 얘는 이제 F1 벡터가 되고 그렇죠. 똑같겠죠. 얘도요. R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고 그렇죠. Q1, Q2죠. 그렇죠. Q1, Q2가 되고 K가 있겠죠. K가 있고 그리고 다시 쓰면은 F1 벡터가 미래상수 K에다가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고 그렇죠. A에 이번에는 2에서 1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에서 1로 가는 벡터예요. 이 벡터에 그렇죠. 5가 있으면은 얘가 지금 위치 벡터가 R2 벡터가 그렇죠. 이 위치 벡터 R1 벡터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F 벡터는요. F 벡터는 우리가 K에다가 그렇죠. K에다가 R인데 여기 절대값이 R이요. 그렇죠. 그래서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Q1, Q2가 되고 얘도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벡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K에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3승 이게 R이죠. R 3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Q1, Q2가 되고 이제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F1하고 F2 벡터의 차이점이 다 똑같고 이것만 틀리죠. 그 벡터 방향만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F1 벡터는 그렇죠. F1 벡터는 마이너스 F2 벡터하고 같죠. 그렇죠.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쿨롱의 법칙은 좀 만유인력 법칙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Q1에 의해서 Q2가 받는 힘이니까 Q2가 받는 힘이니까 F2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R제곱분의 Q1, Q2에 1에서 2로 향하는 거 2가 받는 힘이니까 이렇게 되고 K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비례상수는요 이제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미터 단위입니다. 페러퍼미터가 단위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36 파이분의 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러퍼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K는 어떻게 되냐 하면 K는 K가 아니고 이게 입실론 제로죠. 그렇죠. 입실론 제로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이 K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입실론 제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K가 뭐가 되냐 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이걸 집어넣으면은 밑에 걸 집어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밑에 거 집어넣으면은 4파이에 36 파이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9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렇죠. 언제 그러냐 하면 입실론 제로는 진공일 때 그렇죠. 자유 공간일 때 그렇죠. 자유 공간일 때고 이 매질이 달라지면 입실론 달라집니다. 이거 유전율이라 그래요. 얘를 갖다가 유전율이라 그러는데 자유 공간의 유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유 공간 특별한 말이 없지 이제 자유 공간일 때는 K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하량이고 이거는 이제 1에서 2로 가는 Q1에서 Q2로 가는 벡터 향하는 그 A가 붙었으니 단위 벡터가 될 거고 입자 사이 거리 이것도 이제 얘 같으면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R이 그렇죠.
이제 위치 벡터 그렇죠. R2 벡터라는 벡터는 그래서 이게 자유공간 유전율이고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온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Q2에 의해 Q1이 받는 힘 똑같은데 나머지는 이 벡터가 틀리다고 했죠. 그렇죠. 2에서 1로 가는 벡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이건요. 입실로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이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가 이제 A점이 우리가 뭐 1, 2, 3이 있어요. A에 1, 2, 3이 1, 2, 3, 1,2,3이니까 직각좌표계 사용한 거고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량 대전된 전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5다 여기 이제 B가 있으면 B가 이제 2,0,5 그렇죠. 되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A 전하에 의해 B 전하에 가해지는 힘 그렇죠. 되자 그러면은 B 전하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FB가 되겠죠. B가 될 거고 K에다가 R이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R 제곱이라 하면은 R 제곱분의 Q1, Q2 자유 공간이니까 K는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A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니까 B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B 벡터의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원점이 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위치 벡터가 RB 벡터고 얘를 위치 벡터를 우리가 RA 벡터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를 바꿔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K에다가 R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거니까 이 벡터가 우리가 어떻게 AB니까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Q1, Q2가 되고 이 단위 벡터는 원래 이제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에다가 이제 크기만큼 나눠준 거니까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FB가 어떻게 되냐면은 K에다가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의 삼승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Q1, Q2에다가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RB 벡터, RA 벡터는 위치 벡터는 좌표죠. 그렇죠. 좌표니까 RB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죠. 이거 2,0,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절을 사용하면 이 AX 벡터 더하기 0이니까 필요 더하기 5AZ 벡터 이렇게 될 거고 RA 벡터는 우리가 1, 2,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위치 벡터의 이 XYZ 직각좌표의 기절로 나타내면 AX 더하기 2AY 더하기 3AZ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는요.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는 뭐가 되냐면은 빼면은 AX 벡터 그렇죠? 벡터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AY 벡터 이렇게 되겠죠. 벡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2AZ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2AZ 벡터 이렇게 되고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RB 벡터 마이너스 RA 벡터 크기는 이 각 성분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벡터는 K가 이제 K는 9 곱하기 10의 곡수이죠. 자유 공간에 그 유전율을 적용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3승이니까 얘가 3의 3승분의 1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ax 벡터 마이너스 2ay 벡터 더하기 2az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는 이게 답이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단위는 뭐 n이 되게 힘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f2 벡터가 그렇죠.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얘 3분의 1에다가 10의 9승 이렇게 되고 ax 마이너스 2ay가 되고 그렇죠. 2ay가 될 거고 이게 쿨롱이었나요? 이게 그렇죠. 쿨롱이었죠. 그렇죠. 쿨롱이니까 상당히 크죠. 힘이요. 그렇죠. 쿨롱이 제일 큰 단위라서 그래요. 그렇죠. 2a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마이너스 6,4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크로 쿨롱이고 B가 얘가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6,4,7이고요. B가 5,8, 마이너스 이고 얘가 50 마이크로 쿨롱이라 그렇죠. B에 전하여서 A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이 벡터 그렇죠. 이 벡터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얘가 RB 벡터가 되고 얘가 RA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RA 벡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AB니까 RB 벡터에다가 그렇죠? BA 벡터니까 RA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FA가 되겠죠. 그렇죠? A가 받는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K에다가 R 제곱 R이 근데 RA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니까 제곱에다가 Q1 Q2 여기서 이제 Q1 Q2를 안 해줬네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걸 계산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걸 계산 안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3이 얘가 다 27이고 27도 없어지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0이 되겠죠. 그렇죠? 10이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에다가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az 그렇죠? 그걸 안 해줬네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죠. 이게 그렇죠. Q1, Q2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얘는 A에서 B로 향하는 B에서 A로 향하는 거죠. B에서 A로 향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위에도 보면은 A에서 B로 그렇죠. B에서 A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은 FA 벡터는요. K에다가 RA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의 제곱이고 그렇죠. Q1, Q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RA에서 RB 벡터 이건데 단위 벡터니까 크기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먼저 계산하기 전에 RA 벡터하고 RB 벡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RA 벡터하고 RB 벡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위치 벡터니까 위치 벡터는 좌표입니다. 그렇죠. 좌표니까 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6AX 그렇죠. 더하기 4AY 플러스 7AZ 이거죠. 그렇죠. B는 5AX가 되고 그렇죠. 5AX에다가 플러스 8AY 플러스 8에 A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에 A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A-RB가 어떻게 되냐면요. RA-RB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빼면 되겠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11AX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AY에다가 플러스 9A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RA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 크기는 이제 성분들 제곱해서 더한 거에다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렇죠?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1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121 더하기 36 더하기 8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우리가 100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16이죠. 36이 아니고 그렇죠? 16에다가 여기니까 97이고 97이니까 218이 되네. 루트 218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FA는 9 곱하기 10의 구성. 왜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왜 자유 공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공간이 입실은 제로니까 이걸 집어넣으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게 삼성이죠. 아래 삼성이니까 아래 지금 218 루트 21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Q1 Q2 해줘야죠. 그렇죠? 자, 안 해줘가지고 얘하고 얘 곱하는 거면 얘가 이제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고 그렇죠? 얘가 지금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RA하고 RB 해줘야 되겠죠. RA하고 RB 하면 이거죠.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11AX 그렇죠? 11AX가 되고 마이너스 4AY 플러스 9A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답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18의 루트 218분의 얘가 지금 9 곱하기 10의 구성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그렇죠? 승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45니까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다가 마이너스 11AX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지금 보면은 지금 계산해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0이고 5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0하고 50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그 마이너스 10의 10승이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4.5에다가 마이너스 11AX 마이너스 4AY 플러스 9A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두 점전화, 조그만 두 점전화 사이에 우리가 작용하는 힘의 법칙인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